나 앞으로는 너희 애 못 봐준다. 일을 줄이던지 사람을 하나 쓰던지 해. 갑자기 왜요? 힘드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 애를 봐줘야 하냐? 안 돼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어머님이 봐주셔야 해요. 아니, 내가 급할 때 가끔 한번 봐준다고 했지. 언제 너희 필요할 때마다 봐준다고 했어?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상황이면 차라리 돈을 써서 사람을 구해. 그리고 너희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지 마. 갑자기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할미가 아니라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준다고 원망부터 하고 있잖아. 내가 뭐 좋은 일이라고 너희 애를 봐줘야 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으로 살았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가족으로 인정하긴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거의 없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꼭 애를 맡겨야 할 때만 부르지 않아도 찾아왔죠.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 겨우 하면서 애는 허구한 날 잘만 맡겨놓고 가버렸습니다. 김 씨도 처음에야 손주가 귀여웠지 마냥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육아를 나이 60이 넘어서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마음으로 참고 넘어갔을 뿐이죠.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고 김 씨의 희생을 몰라주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더 이상 힘든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어요. 연년생 첫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고 3년 후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은 모두 아이를 하나씩만 낳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자녀들의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 나중에 나한테 절대 애 키워달라고 하지 마. 엄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내가 다 해줘도 애 봐주는 건 못해.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죠. 김 씨는 두 아이들을 키우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김 씨에게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고 물으면 고민도 없이 연년생 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었다고 대답할 정도였죠. 잠투정 심하고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들 때문에 김 씨도 울면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기쁜 마음이었지만 애를 봐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물론 힘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을 키운 것이 싫은 기억으로 남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 힘들었던 거죠. 김 씨는 자식들은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고 지금도 자식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늦은 나이에 손주들 육아를 돕느라 고생하며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요. 김 씨도 육아를 미련 없이 해봤기 때문에 노년에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삶이라는 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김 씨의 성격도 자식들에게 딱 잘라 선을 그을 만큼 모진 것도 아니었고요. 말은 절대로 육아를 돕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김 씨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둘 다 애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든 한 번씩은 도와줘야 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 최대한 빨리 일 끝내고 갈게요. 알겠어. 애는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와. 윤서방한테도 걱정 말라고 해라.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살게. 딸과 아들 부부는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다반사였어요. 급할 땐 아이들을 맡길 때도 있었고 김 씨도 사정을 봐가며 도와주었습니다. 김 씨는 60이 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딸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애초에 딸이 아이를 맡기는 날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었고 외손주는 착하고 얌전한 편이라 손이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딸 다음으로 아들이 결혼했고 2년 차이로 친손주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같은 맞벌이고 아이가 하나라는 점은 같았지만 기본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장모님이 멀리 사시니까 엄마가 도와주실 거죠? 누나의 자식을 김 씨가 봐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들도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김 씨도 어느 정도 도와줄 의향은 있었어요. 아들의 말처럼 사돈네가 워낙 멀리 살았기 때문에 손주를 봐주러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하필이면 준수가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이번 주는 통으로 어린이집 못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아침 엄마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금요일까지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자연스레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맡기겠다며 찾아왔어요. 사실 아들이 딸처럼 어쩌다 한번 애를 봐달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손주를 안기고 돌아갔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와 김 씨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다소 차가운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 앞에서 말수도 적고 살가운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겪어보니 완전 이기적인 성격이었어요. 딱 TV에서 보던 철없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도 표정 관리를 전혀 못했고 불편한 티를 숨기지 않았어요. 몇 년 전 김 씨의 환갑때 딸의 제안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죠. 일단 윤정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정이 안 된다면 같이 못 가더라도 상관은 없었지만 부모 앞에서 며느리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 아들이 약간은 한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만 드릴게요. 윤정이가 자기는 스케줄이 안 된다고 저만 가라고 하는데 저도 혼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여행이라도 같이 가면 윤정이랑 나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지. 사실 윤정이가 그런 거 불편하다고 해서요. 앞으로도 가족 여행은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가 김 씨 부부를 어려워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명절에 올 때도 힘든 일은 전혀 시키지 않았죠.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시댁에 와서 하루 잠을 자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따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안 행사 있으면 당신 혼자 가. 당신도 우리 집에 갈 필요 없고 따로 각자 자기 집 가면 될 거 아니야? 여보,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각자 따로 집에 갈 수 있어? 난 그게 편하다니까? 먼저 결혼한 딸네 식구들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지냈고
특히 사위는 정말 장인장모를 잘 챙기는 살뜰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와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김 씨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 성격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불편해한다는데 억지로 식구로서 품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싫어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 며느리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둘만 잘 지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김 씨가 서운하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위처럼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입맛에 다 맞을 수 있겠나 싶어 빠르게 포기했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면 문제 될 것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며느리와 큰 트러블 없이 지냈어요. 가끔 한 번씩 얼굴을 받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면 되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데려왔고 와서는 5분도 채 머물지 않다가 손주만 맡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누가 잡아먹기라도 안 돼? 뭘 저렇게 빨리 가는지 원! 남편도 아들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찢찢 찰 정도였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며느리에게 섭섭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김 씨에게 애 봐달라 부탁을 하긴 했어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 찾아와 애를 맡기고 또다시 와서 데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며느리는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뜸 찾아와 이런 식으로 애만 맡기고 가버리니 김 씨 부부 입장에서는 빈정이 상할 경우가 많았죠. 남한테 돈 주고 애를 맡기더라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거나 돈은 아니어도 선물 정도는 줄 법했는데 며느리에게선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예의상 저녁 먹고 가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지만 싫다는 단답만 돌아왔죠. 김 씨도 아이를 봐주는 건 웬만해서는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손주는 예뻤지만 육아는 별개의 일이었죠.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자기들이 약속이 있으면 아이를 맡기곤 했었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싫다고 말도 못했죠. 자기들만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애를 봐달라고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애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 아파트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는데 몇 살 더 많은 형들과 뛰어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과 무릎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아이가 다쳐서 깜짝 놀라고 속상한 것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며느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온 며느리는 아이 손바닥과 무릎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인상을 팍 쓰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어머님 신경 좀 더 써주시지. 앞으로는 밖에 데려가지 말고 집에서만 놀아주세요. 이거 흉지겠네. 이 시간에 문 연 병원이 없을 텐데. 김 씨 부부 들으라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크게 두어 번 더 쉬고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고 김 씨는 그제서야 속상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김 씨가 제대로 못 본 잘못이긴 했지만 며느리도 괘씸하게 느껴졌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애를 봐주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랑 꽃 구경 가실래요? 어느 날 아들은 김 씨에게 같이 꽃 구경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주말이라 집에만 있기 심심했는데 웬일로 아이를 맡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같이 놀러 나가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가도 며느리가 괜찮대?
윤정이가 먼저 엄마 모시고 가자 했어요. 같이 가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코에 바람도 넣고 좋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먼저 놀러 가자는 건 처음이라 들뜬 마음에 예쁜 옷도 차려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꽃 구경을 시작하고 5분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괜히 따라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너무 많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손주는 김 씨가 맡아서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유모차에 들어가 있기를 싫어해서 팔로 안고만 있었더니 정말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팠죠. 그렇다고 내려놓기엔 인파가 너무 많아 아이가 다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카페를 가고 식당을 가도 손주는 거의 김 씨가 다 봐주고 있었고 이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였죠. 어쩐지 같이 놀러 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저 가족들 외출을 하면서 아이를 맡아봐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옷은 땀으로 물들었고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러 간다고 신나서 나가더니 어떻게 된 거야? 김 씨의 몰골을 보고 남편도 깜짝 놀라 물을 정도였죠. 애 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 허기가 져서 집에 오자마자 찬밥에 물을 말아 냉장고에 밑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밥을 먹고 흘린 땀을 씻고 나니 그날 하루 애를 봐줬다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듣지 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날 이후로 또다시 아들은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어버이날이 되어도 여전히 아들 며느리는 아무런 말이 없었죠. 딸과 사위는 전날에 미리 전화도 하고 집으로 꽃 배달까지 보낼 정도인데 아들 며느리에겐 전화 한 통 없으니 정말 섭섭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려는데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늦게 퇴근할 것 같은데 저희 애 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주세요. 기대도 한 적 없었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건 알겠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나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 같았죠. 김 씨는 그저 애나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앞으로는 너희 애 못 봐준다. 일을 줄이던지 사람을 하나 쓰던지 해. 더는 못 참고 김 씨도 며느리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힘드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 애를 봐줘야 하냐? 안 돼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어머님이 봐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애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급할 때 가끔 한번 봐준다고 했지. 언제 너희 필요할 때마다 봐준다고 했어?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상황이면 차라리 돈을 써서 사람을 구해. 그리고 너희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지 마. 갑자기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할미가 아니라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준다고 원망부터 하고 있잖아. 내가 뭐 좋은 일이라고 너희 애를 봐줘야 해? 너 오늘 무슨 날인 줄은 아냐? 끝내 김 씨 입에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딱히 뭔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똑같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절대 손주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도 단칼에 거절했어요.
사실 돈만 주면 애볼 사람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데 자기들 돈이 아까우니 그동안 공짜로 김 씨에게 일을 시킨 것이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한두 번 맡길 때 거절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일이었죠. 아들 며느리는 정말 서운했는지 한동안 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을 통해 들은 소식은 며느리가 일찍 끝나는 부서로 옮겼다는 소식이었고, 월급은 좀 줄지만 6시 이전에 퇴근해서 아이를 자기가 본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김 씨가 미리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김 씨는 말로만 축하를 해줄 뿐 그 이상은 전혀 해줄 생각이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더 이상 부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손주들 육아에 힘쓰지 말고 부부의 노후 생활을 즐겨볼 생각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